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중반대까지 늘어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체계가 전원 PCR 검사에서 우선 신속 항원 검사 후 PCR 검사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서 현장의 혼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다가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지금 국내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런 추세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예방 접종률도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차 접종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리 숫자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유행의 높이가 좀 낮으면서 좀 더 길게 가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14,518명 우리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네. 전일 대비해서는 1,506명 늘어난 것이지만 이게 사흘 전 월요일에는 7,513명이었거든요. 사흘 만에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반면에 위중증 환자는 35명이 줄어서 이것도 뭐 거의 최근 한 달간의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50명입니다. 12월 29일에 1,151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3분의 1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지난 그러네요. 한 달간. 네. 그래서 3분의 1 수준까지 가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은 18%, 전국은 18.3%로 안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이 추세는 사실은 지난 15일경에 3, 4천 명으로 확진자가 줄었을 때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오미크론 변이주가 위중증화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낮은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한두 주 좀 시차를 두고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는 입장도 좀 갈리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3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방역 당국의 예측을 보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 달 뒤인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또 네. 총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좀 적은 수일 것이 맞는데 네. 3만 명은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은 오미크론의 점유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월의 첫째 주가 12.5%, 둘째 주가 26.7%, 셋째 주가 50.3%입니다. 이 수치는 한 주일에 두 배씩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난주에 50.3%에서 이번 주말에 뭐 100%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속도는 정체기를 가겠지만 역시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급증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2배가 되는 순간은 아마 연휴가 지나면서는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는 3일, 4일 뭐 이 주간에 진단검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거의 또 2배 수준이 돼서 한 3만 명까지 바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3만 명에서 이제 그다음 늘어나는 것은 아마 2월 말 3월 초 중에 정점을 이루게 된다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감히 한 8, 9만 명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도 우리는 급격히 떨어지지는 못하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의료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방역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2~3달에 걸쳐서 완만하게 유행이 지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도 높아지고 즉 이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과 또 자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합쳐지게 되면 거의 완전한 수준의 면역이 일어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집단 면역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네.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면 이렇게 대유행이 일어나지는 않고 엔데믹 상황, 네. 주기적으로 유행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수준, 즉 치명률이 0.1% 전후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올 가을 지나면서 찬바람이 날 때쯤이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수만 명 정도의 유행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희망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그리고 동네 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뀌는데요. 자, 먼저 살펴보면 고령자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이제 양성이 나올 경우에 PCR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도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교수님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네 병의원이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뭐 좀 정책이라고 좀 도입하는 시기가 서서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정을 받는 병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선별검사에 가시면은 PCR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PCR 검사 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은 신속 항원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자가 검사 키트도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다만 다른 점은 이 시기에는 사실은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을 때 그 선별 검사소에서 받은 것은 음성이 나오면은 24시간 유효한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네. 그것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검체 채취를 해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월 3일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 네. 60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이 의사 소견서가 있다든지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문자를 받았다든지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 예. 이런 분들의 고위험군들에 한해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일단은 자가 검사 키트를 가지고서 일단 검사를 한 후에 예.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이 PCR 검사요. PCR 검사를 네.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 이제 병의원들 중에서도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 네. 네. 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검사를 받으실 때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네. 키트로 진단을 받으시면서 예. 거기서도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역 패스로 24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게 되면 다시 검체 채취를 해서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할 수도 있고 검체 채취가 거기서 만약 어렵다 그러면 선별검사소에 다시 보내서 검체 채취를 하면서 PCR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검사법이 장소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하거나 두 번째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5,000원을 내고 의사 같은 전문가용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인 감독 하에 본인이 직접 스스로 코에 면봉에 넣는 검사를 무료로 하게 됩니다. 이 검사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떤 걸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예, 물론 PCR 증폭 검사가 제일 네. 정확하죠. 예. 예, 그렇지만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2월 3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그 8,000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2-3시간씩 진단검사 받을 때 줄 섰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예. 이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15,000명 이상씩 되게 되면 사실 진단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PCR로서는 역량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 혹은 자가 검사 키트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용이라고 그래서 비인두 도말 지금 검체 채취 PCR 검사에서 채취하는 것처럼 코 속 깊은 곳에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그 진단 키트 자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또 자가 검사 키트라는 것은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의 감독하에 자기가 직접 그 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방역 패스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호흡기 전담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좀 더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도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 전환의 핵심이 이제 바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확대 방침인데요.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사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듯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음성 발견율이 높고 어느 정도의 또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특성에 맞춘 진단검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PCR을 한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PCR 진단으로 그 밀접 접촉자를 찾아냈다고 하면은 통보가 가는 데까지 아마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2-3일 걸린 후에 밀접 접촉자를 격리를 하여도
이 오미크론은 굉장히 빨리 증상이 나타나고 빨리 네. 또 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선별검사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다 보면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 선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방역당국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선별검사소에서 진단을 받아서 여기서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분들이 초기 감염일 경우에는 PCR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짜 음성, 즉 자기는 감염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초기에는 이것들이 양성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꼭 지금 내가 감염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24시간까지만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접촉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PCR보다는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해서 PCR 경우에서는 48시간이었었는데 신속 진단, 신속 이 항원 검사인 네. 경우에 있어서는 24시간으로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므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격리는 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오미크론이 예를 들어 8만 명까지 올라간다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지금까지의 빠른 진단과 빠른 격리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방역일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각자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거리 두기들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유행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아주 잘 끼고서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즉 한두 달 동안은 개인 방역에 훨씬 더 유념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의료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조금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 시행이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병원에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입장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시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일부 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의 확진자 규모라고 그러면은 전국에 654개의 그 감염병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 모든 곳이 다 검체 채취를 할 수가 있지는 않고 116개는 검체 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는 동네 병원 의원의 참여가 뭐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 세부 지침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서 내일이 29일인가요? 예. 29일 금요일 날 세부 지침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동네 병의원들이 지정을 하면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병원 아니면은 채취는 하지 못하지만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확진자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환자들 간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감염 방지, 감염 관리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 동선 확보가 필요하겠죠. 일반 환자들 또는 이 코로나 의심 환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대기실에서의 밀집도가 높으면은 그 부분도 감염이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검체를 채취하는 그 검체 채취실에도 감염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의료진과 그 환자 간의 감염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병의원별로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은 지역 의사회들에서 잘 의논을 하셔갖고 그 지침들을 세부적으로 더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확진이 됐을 경우 그 병의원들에서 재택 치료를 관리를 하시게 돼 있는데 네. 예, 낮 시간은 괜찮지만 야간이라든지 혹은 주말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이냐. 네. 예, 뭐 한 10개 병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번제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 제안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동네 병의원들의 특성상 하루라도 이거 밤을 새면서 이것들을 하기가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건 아마 사람 인력을 따로 쓰면서 이 보건소에서 의료 인력을 채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새로운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되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이것들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디든지 병원급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급에서 의료 인력을 채용하면서 24시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현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